이번 시간은 제가 제주살이를 하면서 방문했던 그런 명소들 중에서 왠지 이름도 생소하고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산군불이라는 명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산군불이는 국가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26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군부리 주변에, 그러니까 상군부리까지 가기 전에 언덕에 조성된 억새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서 억새풀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억새풀의 유명세로 인해서 TV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도 이용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많은 눈이 왔는데요. 그 눈이 아직 녹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상금불이 전망대를 향해서 억새풀밭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억새풀밭 사이로 보이는 주변 경치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한라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라산이 시야가 조금 확보가 안 돼서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선명한 날은 엄청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되게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들, 연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라고도 합니다. 누군가 이쁘게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갈대의 경치를 느끼면서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드라마 촬영 장소를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해 놓은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촬영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잘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억새풀을 즐기면서 이제 전망대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이 전망대에 오르시면 꼭 해설사,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가 해설을 해주는데 그 해설을 꼭 들어보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뜻이어서 상금불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게 분화구를 말하는 제주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게 분화구. 이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저기네 주점이에요? 네, 이게 주인데 여기 억새가 잘 관리가 돼 있어서 억새 보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우리가 뭘 보러 온 건지 실제로 몰라갖고 그래서 네. 궁금해갖고. 이 분화구가요, 한몰 분화구인데 보통 이제 제주에 보면 이런 작은 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오름이라고 하고 이 오름이 제주도에는 368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오름이 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주도는 섬 자체가 화산섬인데 화산 활동으로 생긴 작은 산을 오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작은 산들인데 아예 폭발해서 터져버리면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분화구가 있어요. 근데 터지지 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쳐버리면서. 그럼 오름이고 터지면 아니요, 전부 오름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터지지 못하면 분화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전부 오름인데 오름에 올라가서 보면 분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이 큰 개념이죠. 오름 안에 분화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또 뭐가 특별하냐 그러면 얘는 산체가 없이 그냥 평지에 분화구만 갖고 있는 오름이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높이가요 28m 정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냥 또 다른 평지잖아요. 네. 여기에 그 가운데 움푹 패인 분화구가 있는데 이 분화구의 깊이는 132m 정도 되는데요. 근데 보통 분화구는 산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평지 분화구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터지다가 무너져 버린 함몰 분화구여서 그러는데 한 9만 년쯤 전부터 2번 정도 화산 폭발을 해요. 얘가 처음 폭발할 때는 이 규모로 봤을 때 되게 큰 산체가 있는 오름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1차 폭발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폭발을 바로 하기 때문에요. 그 큰 산체가 두 번째 폭발을 할 때는 주변에 지형이 불안정해서 같이 이게 지각 변동이 오게 되면서 두 번째 터질 때는 올라오던 용암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몰이 돼버린 분화구인데 이렇게 무너져서 함몰 분화구로 이렇게 형성된 분화구다 보니까 얘가 되게 다른 오름의 분화구보다 크고 깊은 거예요. 한라산 백록담보다 한 17m 정도가 더 깊죠. 아, 그래요? 예, 둘레도 한 300m 정도 더 넓은 분화구인데 어떻든 우리가 화산을 표현할 때 화산은 폭발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함몰 분화구는 세계적으로도 흔한 경우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79년도에 천연기념물 263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저 멀리 네모나게 보이는 오름 하나 있죠. 성산일출봉이에요. 네. 여기서는 성산일출봉 쪽에서 해가 뜨면 이렇게 한라산으로 져요. 근데 우리 분화구에서는 해가 약간 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요. 이 오른쪽이 해를 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이곳만 눈도 안 녹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낙엽수들이 자리를 해요. 그래서 가을에 오면 이곳은 단풍이 들죠. 근데 왼쪽에 초록색으로 있는 곳들은 거의 사철 종일 해를 봐요. 그래서 상록수들이 자리를 해요. 그리고 깊이가 워낙 깊어서요. 요 밑에는 바람이 닿지 않아서 따뜻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데서는 난대성 식물들이 거의 자리를 하는데 또 여기 위는 오늘은 바람이 없지만 바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되게 추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또 추위에 잘 견디는 나무들이 사는데요. 이런 다양한 식생의 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숲을 만드는 것도 희귀하다. 그래서 한 분화 안에서요? 보통은 나무들은 그냥 자생적으로 씨들이 날려가서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비슷한 기후 환경에서 모여서 숲을 만들기 때문에요. 어떤 곳은 가면 낙엽수림이고 상록수림이고 침엽수림이고 해서 거의 단일 식생의 그렇죠. 나무들 숲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식생의 나무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자체가 희귀한 경우다. 그래서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거죠. 네. 여기서는 가을에 한라산으로 치는 석양이 되게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오실 땐 석양 무렵에 오시면 되게 예쁘죠. 이 억새들이 그렇구나. 지금은 다 날려버려서 이렇게 됐지만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가 되게 이 억새가 풍성하고 예뻐요. 근데 그때 해질녘에 오시면 석양도 예쁘고 석양 받는 억새도 예쁘고 그래서 볼거리가 좋죠. 이렇게 그 해설사의 해설을 듣고 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 쪽으로 해서 사슴 동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구상나무길이랑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상나무길의 이정표 방향으로 해서 50m를 들어가면 이렇게 상군불이라는 포토존 같은 곳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옆에 기라고 쓰여진 상군불이 아마 기를 받으라고 해서 기라고 쓰여진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삼군부리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주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만한 곳이다 해서 제 나름대로 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